타로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다 점이지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쪽 학문을 역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학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어디 이제 저런데 물어보는데 가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점 쳐주세요, 아니면 뭐 사주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개념이 다르다라는 사실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점이라는 것과 명이라는 것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가서 내가 점치러 갔을 때, 뭐 물어보러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워낙 뭐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잘 모르면서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이런 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인생, 삶의,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운명 중에서도 보통 이제 사주 명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 명리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명이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동양에서는 사주 명리지만 서양에서는 어떻게 점성술에 속하는 게, 점성술이 이제 명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성술이 명에 속해요.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상은 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상, 관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수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풍수지리 있죠. 풍수지리가 이 이제 상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수지리가 상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름 개명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명도 이게 뭐에 속하냐면 명상이라고 했고, 이름 명자를 써갖고 명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 개명도 뭐에 속하냐면 상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운명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에서는 뭐냐면 주역점이 가장 필요한, 우리가 이제 뭐 가면 이렇게 산대 같은 거 뽑는 거 있잖아요. 대나무 뽑고 뭐 이렇게 올려서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주역점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이건 동양이고, 서양은 뭐냐면 타로점이 이제 점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알고 있는 뭐 수맥 찾는 거 있죠. 펜드럼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수맥 찾는 이력에 이제 추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점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다른 학문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장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집시들이 이제 이렇게 점을 많이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찻잔점이라고 해서 찻점, 그래갖고 차를 이렇게 이제 먹고 나서 차를 탁 뒤집어 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타나느냐, 그걸 보고 그의 이제 미래라든가 뭐 운명을 맞추는 거, 이것이 이제 찻잔점이 있고, 또 짐승들을 이제 이렇게 제물로 맞추고 나서 짐승의 내장을 꺼내 가지고 내장의 모양을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맞추는 이 내장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있는데, 굉장히 제일 오래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생년월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어머님이 뭐 그때 너무, 야, 옛날에는 그때는 저기 너무 가난해가지고, 날짜도 모르겠고, 뭐 시간도 모르겠고, 이래서 너 생일을 모르겠다. 27일인가, 28일인가, 아니면 29일인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사주 명리를 보잖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준 자체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점을 치는데 내가 생년월일을 모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점을 쳐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생년월일로 점을 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난 날 있잖아요. 태어난 날 이때 이제 우주의 기운이 있거든요. 즉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주의 기운이 있잖아요. 점성술이나 이런 걸 표현한다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제 목성, 화성, 금성 뭐 이러한 우주의 기운들, 특히나 이제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또는 달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때 이 날짜의 기운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 이 대지의 기운을 첫 숨을 들여 마실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게 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숨을 들이쉬고 태어날까요? 내쉬고 태어날까요? 내쉬고 태어날 것 같아. 들으시고 아니고. 들으시고 했다가 탁 내뱉는 거 아니야? 그거잖아. 딱 들이고 태어나는 거야. 울면서 숨을 딱 들이쉽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렇게 해서 첫 숨을 이렇게 탁 들이쉬고 태어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요, 내쉬고 죽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기운들을 이 대지로 다 분출해 놓고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이쉬는 이 기운을, 그게 이제 생년월일 언제 그런 기운을 들이셨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삶의 리듬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리듬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러이러한 운명의 리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이제 하나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대통령의 운을 타고났다, 나는 재상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명을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 이거의 운명적인 그 흐름은요, 어떤 사람의 운명적인 흐름은 진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재상이 있었고 무슨 대통령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에너지, 강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어떤 힘을 발휘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회에서 무슨 일을 개척한다든가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시에 이러한 기운들이 강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아주 결과를 내고, 결과를 내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년월일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생년월일을 모르고 내가 생년월일을 모르는데 가서 사주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명의 핵심은 생년월일, 그때 태어난 우주의 기운들의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는 게 명의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모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호랑이 같이 생긴 사람은 호랑이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 여우를 닮은 사람은 여우 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호랑이 같이 생긴 사람들은요, 호랑이 같은 행동을 해요. 뭔가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 위험이 있고 이런 건데, 여우 같이 생긴 사람들은 진짜 하는 짓이 여우 같은 짓만 해요. 어디 가서 손해 안 보고
하고 그냥 자기한테 이득만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양이 주는 어떤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을 흐름을 갖고 가는 것이 그게 상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얼굴이 네모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얼굴이 세모나게 생긴 사람이 있다. 이러면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동그라니까 어디에 머무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뚱뚱하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동그라니까 뚱뚱하다라고만 생각해갖고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사람은 굉장히 둥글둥글하면서 뭔가를 받아들이는데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네모나게 생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이기도 하고 아주 하는 성향도 있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운명이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돌아다니다가 객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모난 형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요, 집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진 나고 이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폭삭 이렇게 주저앉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그 다음에 그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추주고 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기색이라는 게 있어요. 기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때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기색을 보고 이 사람이 건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운명이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산의 모양이라든가 또는 집안 가구의 배치에 따라서 기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나쁜 기운이 모이게 되면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구조가 잘 돼 있으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살기도 좋고 건강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터는 좋은 터가 돼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운명이 좋게 변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 이게 이제 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역학을 하려고 그러면 명도 알아야 되고 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됐을 때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거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렇게 좋은 운명에 들어와 있으니 일들이 잘 될 것이고 또 어떤 그 상황을 봐가지고 충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깨짐으로 인해서 이게 일들이 좀 뻐그러질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인생의 삶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게 명예.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사 갈 수 있을까? 운이 좋으니까 이사도 가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내는 것이 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과 명은 다른데 보통 사람들은 뭘 제일 궁금해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점이에요, 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진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은 게 그게 점이지, 명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명도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때 운이 좋으면 그렇게 진학하는 것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점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치는 것이 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하고 명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관상. 자, 상도 이렇게 이제 봐야지 어떤 그 흐름에 전체적으로 세계를 다 종합해서 봐야지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점의 특징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 그 사안에 대한 어떠한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점인데, 그게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 운명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건 아니죠. 그런 거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으로 봐가지고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가 좋은 운세인데 대학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좋은데 대학에 떨어질 수 있나요? 운명이 좋은데 그게 운이 좀 떨어지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학에 갔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충 좋은 데가 아니고, 물론 좋은 데 나와도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반건달들이 많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걸 안 갔다면 차라리 어떡합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또 열정을 보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이 안 간 것보다 간 게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지만 꼭 그것이 가야지만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좋은 운명이 좋게 되느냐 나쁘냐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들어가는데 갈 수 있을까 안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점이고, 명은 꼭 그건 아니더라도 네 사람의 강한 에너지와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비록 요번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것이다. 왜? 대학원 못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시는 분들이 아는 분이 와고, 야,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해.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거기 기반이 돼서 또 아주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명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복합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게 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점의 특징은 뭐다? 항상 뭐라냐면 이렇게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그러니까 점은 그냥 이렇게 뭐 느낌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주역점일 때는 뭘 했다? 거북이 뜯껍질 그걸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초라고 하는 식물에 잎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대나무로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내정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찻잔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현대적으로 쉬우면서도 제일 알기 쉬운 게 뭐다? 타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타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점 도구 중에서 쉬우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또 그 다음에 이제 효용이 좋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도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역점 배우라고 그러면 안 배우잖아요. 힘드니까,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타로 배우라 그러면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타로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